이 4세기 때 백제가 전성기를 이끌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고이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고이왕이 중집귀튼을 해놨기 때문에 3세기 때 고이왕이 중집귀튼을 중집귀튼이 이루어지죠. 중집귀튼이 뭐예요? 중앙집권 기반 튼튼? 그렇죠? 원래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중집귀튼. 그럼 결국 이걸 해놔서 전성기가 유지가 되는데 이 전성기는 이제 근초고왕 때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근초고왕 때 있었던 일이 뭐냐 뭐 이렇게도 묻는데 사료를 보면 이 근초고왕 때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료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근초고왕 때 고구려의 뭐를 공격한다? 평양성을 공격한다. 그리고 이 평양성을 함락하죠. 고구려의 평양성 함락시킵니다. 이때 고구려의 왕이 죽죠. 고국원왕이 전사합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 근초고왕과 고국원왕은 같은 시기 때 왕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망을 주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5세기 때를 한번 볼까요? 5세기 때는 고구려 전성기입니다. 다 기본적인 얘기니까 뭐 굳이 필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장수왕 때죠. 장수왕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남하 정책이죠. 무슨 정책? 남하 정책. 이 남하 정책의 의지를 표현한 사건이 하나 있죠. 수도를 옮긴 거예요. 어디로? 평양으로. 이게 평양으로 천도한 게 이게 수도를 옮긴 거예요. 근데 이 수도를 옮겼더니 이게 남하 정책을 했더니 누가 제일 많은 압박을 받았냐면 백제가 가장 피해가 컸죠. 고구려 남하 정책의 피해는 백제가 가장 크게 받아요. 왜? 항상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알겠어? 얘가 얘 죽였잖아. 그쵸? 그럼 얘는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백제 신라를 압박하더라도 누구를 더 심하게 압박하겠어요? 백제를 더 심하게 압박하겠죠. 아무래도. 결국 이 남하 정책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나라는 백제인데 문제는 이제 백제와 신라가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제 동맹을 체결한단 말이죠. 뭐를 체결해요? 나제 동맹을 체결했을 때 백제 왕을 외우라고 그랬죠. 제가 뭐죠? 비왕. 이 사람은 눌지 마리칸. 이 나제 동맹이 체결됐던 연도수는 433년. 이게 딱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시작했던 건 몇 년이고? 427년. 이런 연도수는 외우셔야 되는 거죠. 제가 제 수험생들 특징 연도수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흐름으로 이해하셔야죠. 누가 그러던데 그러지 말고 외워. 알겠어요? 이건 중요한 연도수니까 외우시라고. 조선이 언제 건국됐습니까? 아, 매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 1392년이라고. 알겠어요? 433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수도가 함락하죠. 백제의 수도가 함락됐을 때 왕이 누구죠? 계로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계문동 이렇게 외웠는데 이 계로왕이 장수왕이 이제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부귀에게 국서를 보내서 살려달라고 요청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결국 죽어요. 그렇죠? 이게 계로왕이 죽은 게 47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백제에 뭐가 함락된 시기예요. 롯데월드가 함락된 시기죠. 그러니까 롯데월드가 이제 함락됐으니까 수도를 어디로 옮긴 거예요? 웅진으로 옮기죠. 그럼 이 475년은 어떤 연도 수도 돼요?
웅진천도 연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성 함락 시기와 웅진천도 연도는 같은 거네요. 제가 지금 수업 스타일이 달라진 거 느끼세요? 연도를 외우시라고, 알겠어요? 웅진천도 연도 시기도 동일하다. 결국 문주왕 때 웅진천도가 일어나죠, 그렇죠? 문주왕 때. 그 다음에 밑에다 동성왕을 써야 되는데, 이 동성왕 때는 신라의 소지마리간. 이게 소지마리간인데, 소지마리간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 옆에다 소지마리간. 이게 무슨 동맹이 맺어지죠? 결혼 동맹. 이게 다 장수왕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오래 살았네요. 수두천도도 언제 하고? 장수왕이 하고. 이것도 장수왕 때 일어나는 거니까. 뭐 이 정도면 뭐 이름을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고 왕을 그냥 막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일단 기본 틀을 좀 만들어 놓고 가는 게 더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세기 때는 신라 영토 확장기라고 보셔야 되는데, 신라 전성기라기보다는 신라 영토 확장기 뭐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나제 동맹, 이 결혼 동맹이 위력을 발휘하죠. 실제로 뭐를 발휘해요?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제의 성왕이 있고 이 신라의 진흥왕이 있었는데, 여기 성왕이 있고 여기 진흥왕이 있었는데, 이 순서를 보면 고구려를 한강 이북으로 몰아냅니다. 고구려를 어디 이북으로? 그러니까 한강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근데 한강을 다시 회복한 거는 누가 회복을 한 거죠? 지리적으로 봤을 때 백제가 회복을 한 거죠. 그럼 이 과정을 보면 진흥왕 때 처음에 단양적성비가 꽂아지죠. 이 단양적성비는 신라가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단양 지역을 다시 되찾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단양적성비가 꽂아졌다는 것은 좀 뭐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나제 동맹이 위력을 이제 떨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지금 세력이 다시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단양적성비가 551년에 꽂아지죠. 그런데 신라 진흥왕이 백제 성왕을 배신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해요. 배신? 한강 유역을 점령. 이게 553년. 그리고 554년에 관산선 전투가 일어나죠.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려다가 죽어요. 성왕이 사망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진흥왕 최초의 순수비가 꽂아지죠. 그러니까 한강을 점령한 건 몇 년이고, 북한산비를 꽂은 거는 555년. 제가 5 트리플 포카 칠 때 이거 들고 출발하면 장난 아니다 그랬죠. 신라의 배팅은 이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창녕비가 꽂아지죠. 이거는 비와가야 멸망인데, 사실은 이 비와가야가 멸망됐다는 것은 1년 뒤에 뭐가 멸망하는 거예요? 대가야가 멸망하는 거니까 사실상의 가야 멸망이라고 봐야죠. 제가 수업할 때는 가야의 호흡기를 들어줬다 이렇게. 가야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그래서 어때? 버틸 수 있겠어? 그러니까 가야가 고개를 흔들면서 진흥왕을 이렇게 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황추령비, 마을령비. 이게 568년에 꽂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함경도까지 진출한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세력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왕을 업적을 외우는 거랑 그냥 외우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